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2024년 12월 3일과 4일을 걸쳐서 우리 국민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심 정말 떨렸습니다. 드디어 저것들, 국가를 말아먹는 저것들을 잡아넣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전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원식이 땅땅땅 때리면서 계엄령 해제를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너무 허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파 성향이겠죠. 실망을 하고 저러려면 왜 계엄령을 선포를 했냐. 하려면 야물딱지게 해서 잡아 넣어버리든가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또 한편의 국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꼬투리가 잡히지 않았던 대통령을 이제는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내란죄네, 탄핵하네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파에서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게 뭐지? 이렇게 가요뚱거리면서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한테 전부 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또 쇼라는 걸 알고 되었습니다. 근데 쇼도 적당히 해야지 왜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탄핵은 막아야 했고 하야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쇼를 했지만 그런 대통령일지라도 이재명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탄핵은 막아야 된다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정작 대통령은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던 겁니다. 선관위에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싶었는데 선관위는 그동안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아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선관위에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거는 특혜 비리, 이거를 태용 비리,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압수수색을 했지. 압수수색이 할 수가 없었던 정말로 성역화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선관위가 그동안 왜 똘똘똘 뭉쳐서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는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 전자개표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당시 직원이었던 박동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자개표기의 실체라는 책을 써서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어떤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지 고발도 했습니다. 제가 만난 그는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너무나 단단한 바위였기 때문에 자기 같은 일개의 직원이 두드리고 고발하고 해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경제적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신세라는 그 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굉장히 흐릿하고 굉장히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했었다 그겁니다. 저는 당시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책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했던 거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계가 1, 2, 3, 4번이 있는데요. 1번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고 2번으로 가게 있는 거를 사람이 조작을 해서 1번으로 갈 수 있는 거를 2번, 3번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2번으로 해서 착착착 넘어가 버리게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정선거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자개표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역시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좌파들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자기도 결국은 DJP 연합이라는 김종필을 필두로 해서 그들을 끌어안아서 그들을 꼬셔서 한마디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대권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은 보수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방송국에서 전자개표기 시연도 막 하면서 굉장히 빨리 끝난다. 이제 밤새 안 해도 된다. 막 그러면서 그 시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구나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과 이해창 그 대선 때 이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당선됐습니다. 노무현이 당선되니까 우파 쪽에서 부정선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지가 당선됐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우파가 부정선거라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가 되니까 좌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부정선거라고. 근데 이명박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조작을 했는데 노무현이 너무 큰 실정을 많이 했잖아요. 실망을 한 국민들이 몰표를 줘버린 겁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작한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당선돼 버린 겁니다. 그 다음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는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많은 차이로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10년을 하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공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계속 하면서 여론 조작을 계속했는데 결국은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60 몇 명이나 가담을 해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설마 했다는데 결국은 우리 손으로 우리 대통령 끌어내리는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됐습니까? 정말로 핫질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전자개표기가요, 진화를 했습니다. 이제 진화를 하다못해 안지 고도화가 된 겁니다. 1번, 2번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부재자 투표가 사전 투표로 되면서 굉장히 머리를 굴리면서 그 사전 투표도 결국은 부정선거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오히려 2일, 3일 걸쳐서 하게끔 늘려놨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만 열어보면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그게 너무 강한데 법원에 가면요. 판사들이 부정선거를 다 덮어버립니다. 문재인 때는 속구리 선거도 있었잖아요. 속구리로 다 받은 거예요. 누구나가 다 뒤집히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하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했다는 말도 다 나오고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혀지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결국은 선관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파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180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개판인 민주당이 180석이 나옵니까? 근데요, 보세요. 점점점 야당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상 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편들도 저게 국회의원이냐 할 정도로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이 점점 떨어져도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이미 하게 되어 있고 부정선거로 180석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무가내고 질이 핫질인 인간들이 전부 국회로 입성한 겁니다. 그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 개입됐다는 말도 있고 근데 아마 저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전자개표를 안 해야 됩니다. 사전선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권력을 뺏어버리고 힘을 뺏어버리고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울부짖고 난리 쳐도 안 됐던 거를 대통령 한 명이 마음을 먹으니까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